네, 스톡블레 굿맨입니다. 제가 10월 10날 제 12강 상한가 분석 매매 동영상을 올리고 그 말미에 10월 10날 그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 요 세 가지 RN2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하이소닉 그 다음에 에베넨스에 대해서 그 3분무 첫봉이 이렇게 될 때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수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봉, 주봉, 월봉 그 다음에 그동안 흘러온 차트에 갖고 있는 차트 베이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슈의 크기 그 다음에 관여하고 있는 창구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배제하고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설명을 좀 수익에 대한 확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렌트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분봉 첫봉이 갭이 10% 이내이고 음봉은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양봉은 거래량에 관계없이 매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음봉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생겼죠. 음봉이 생겼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많죠?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 3분봉을 보고 만들어진 걸 봤더니 상한가를 깨고 내려가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자,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일단 상한가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그 전에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한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매도의 의욕을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밑꼬리가 달고 올라간 것은 자, 그 다음에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봉이 생겨야 돼요. 그죠? 왜냐 위험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런 봉이 지지가 된 봉이라고 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양봉이 최소한 생겨야 되겠죠. 그죠? 양봉이 없어요. 양봉이 없으니까 거래 못 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잖아요. 거래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서 어떻게 거래합니까? 그죠? 거래 안 합니다. 거래 안 해서 일단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봉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합니까? 여기서의 거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왜? 상한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한가 밑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양봉이 생겨도. 이, 그러니까 상한가 위쪽에서 양봉이 생기면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매수해 볼 만한데 이거는 상한가 아래에서 생긴 양봉이기 때문에 선봉 양봉이기 때문에 지지를 했어도 매매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매매할 수 있는 봉이 생겼어도 매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하이소닉입니다. 자, 하이소닉은 자, A타입으로 갭이 높은 음봉과 양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갭이 높으면 거래량에 관계없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거래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가가 양봉인데 5%니까 시가가 낮죠. 낮으니까 거래량 관계없으니까 거래 못하죠. 그죠? 거래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봉에 이게 몇 프로까지 가냐? 15%, 그러니까 19%까지, 20%까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상한가에서부터 20%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고서 주가가 이제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좀 유드릴 좀 우리가 좀 만들어 줍시다. 뭐냐면 20%까지 갔던 주가가 빠집니다. 빠지면 사실은 이렇게 빠져서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20%까지 갔던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상한가에 오기 전에 지지봉을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지가 됐어요. 이렇게 양봉의 두 개가 지지가 여기는 양봉 하나인데 이건 좀 약합니다. 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했다고 볼 수가 너무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에 가까이 왔던 이 양봉이 두 개가 아까 얘기했죠. 지지가 된 봉을 확인해 보라고 확인했어요. 근데 너무 높아요. 거래 못하죠.
자, 한 번 더 봤더니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양봉이 생겨서 지지를 하방 경직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분할로 나눠서 매매를 해보는 거죠. 해서 요거를 깨면 우리가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한 번만 매수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에 거래량이 얼마가 여기서부터 상승률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변동성 매매로 변동성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빠져서 또 봤더니 상한가 부근이죠. 자, 보세요. 상한가 부근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지지봉이 생겨요. 지지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상한가에서부터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상한가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에서 많이 팔고 상한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상한가에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수 대놓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3분할로 하든 2분할로 하든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했다면 거의 15%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이 가격을 깨면 나 매도하겠다. 손절가 잡는 거죠. 손절가를 잡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5% 정도 손절 보고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매수를 안 했으면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일단은 이거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MSC는 A타입으로 계획 관계없이 음봉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음봉이니까 이제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래하려고 봤더니 음봉인데, 자, 음봉이 생겼으니까 아래 지역에서 하방 경직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봉이 도지가 생겼고, 거래량 적어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생겨야 되겠죠. 삼봉은 양봉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양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방 경직이 생겼으니,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3분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삼봉이 생겼으니까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3분할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할 해서 여기 내려오면 우리가 매수하겠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봤더니 여기서 매수가 됐고 여기 두 개만 매수가 됐습니다. 두 개만 매수가 돼서 여기가 매수점이 되겠네요. 네, 요 자리가 매수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9%인데 3.9% 올랐다고 이 당시에 보면 여기에 이제 양봉이 생겨서 올라가겠죠? 양봉이 생겨서 올라갔는데 이 양봉이 생겨서 올라갔을 때 사실은 거래량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최소한 여기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한 반 정도는 이 봉에서 양봉이 생길 때 거래량이 터쳐줘야 되는데 갈 자리에서 못 간 겁니다. 그죠? 그래 갈 자리에 못 가면 이제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음봉이 생길 때 그냥 이 자리에서만 매도해도 뭐 약손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자, 여기서 갈 자리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당연히 주춤거리고 빠지겠죠. 그죠? 웬만하면 여기서 반 정도 매도했어도 그러니까 요 고점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했어도 그래도 수익은 그래도 뭐 한 2% 정도 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이, 그래도 우리 미련을 갖고 이렇게 3분할을 매수하게 했으면, 이렇게 매도하는 거래량이 얼마 안 됐으니까, 거래량이 작으니까, 음봉의 거래량이 작으니까, 3분할로 매수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이제 3분할로 매수를 했으니까, 평단이 여기가 되겠죠? 평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1% 정도가 수익이 나왔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저점을 다시 내린 거잖아요. 저점을 내린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내려서 이게 주가가
다시 이제 그 거래량을 싣고 여기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상승으로 보는데 여기 부딪히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박스권에 들어갈 염려가 높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어, 자, 이런 경우는 수익을 줄 때 약수익이라도 좀 팔아야 되고요. 또 제자리에 오면 이걸 깨면 손절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MSC에서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매매를 안 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했어도 약수익 정도를 챙겼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더라도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그죠? 요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갈 때, 뭐 이 정도만 매도했어도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만 매도했어도 한 2% 정도 손실 보고 말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종목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적에도 자, 어, 자 이거는 매매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매매 안 하는 거고요. 자, 하이소닉은 이런 경우는 세 개 종목 중에서 이 경우는 매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매수 조건이 안 된다고 해도 고점까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고점까지 갔다 왔으면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하방 경직이 생기고 이중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매매에 불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익이 6% 수익이고 MSC에서는 약손실이죠, 약손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세 개를 믿고 매수를 했으면 세 개 중에 우리가 어, 수익을 본 것이 하이소닉이죠. 그죠? 하이소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도 과감하게 매수를 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매매했어도 결코 손해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뭐 큰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매수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수익을 좀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갖고 매매하는 거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매매했을 때 상한가 다음 날 3번봉을 보고 그걸 기준 삼아서 매매했을 때 최소한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좋고요. 거의 수익이 납니다. 거의 수익이 나고요. 수익이 날 때 크게 나는 거고 손실 볼 적엔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내가 뭐 스캘핑 단타를 친다고 할 적에도 상한가를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개인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립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